테크 방송 아웃스탠딩 쇼.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웃스탠딩 쇼의 진행을 맡은 정지혜 기자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내용으로 방송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원래 IT 테크 업계의 뉴스들을 다루고 있지만 오늘은 이제 업계의 최신 이슈들을 좀 많은 역사적 사례들에 빗대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어떨까 합니다. 무엇을 주제로 할 거냐면 김범수 창업자의 구속 이후에 정말 전문 경영인 정신아 카카오 대표가 지금 현재 카카오를 이끌고 있는데요. 대표님이 평소에도 책을 굉장히 많이 읽으시고 오늘의 사자성어 이런 식으로 네. 막 저희한테 맨날 이런저런 고사성어도 많이 알려주시고 사자성어도 알려주셔서 진짜 공부가 굉장히 많이 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저희가 이런 방송 준비한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네. 제가 또 역사책 읽는 걸 좋아하는 편이라서 이렇게 저렇게 뭐 책을 읽으면서 알게 된 사실들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 기자들만 보기 아깝다 이렇게 해서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난달에 김범수 창업자가 구속 기소가 되면서 네, 현재 그렇죠. 카카오그룹을 이제 정신아 대표가 이끌고 있습니다. 이런 위중한 상황에서 정신아 대표에게 요구되는 자질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요거를 일단 사자성어로 표현을 일단은 제가 봤을 때 현재 정신아 대표에게 요구된 자질은 출장 입상이라는 사자성어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출자는 네. 나갈 출, 네. 장은 장군할 때 장, 그리고 입은 들어갈 입, 네. 상은 이제 뭐 재상할 때 예. 상자인데 이 말씀을 드리면은 나가서는 장수가 되고 뭐 들어와서는 재상이 된다는 네. 그 정도의 능력을 가진 뭐 인재를 뜻하는 말인데요. 네. 오늘날로 치면은 전쟁이 났을 때는 해병대 사령관 정도가 돼갖고 뭐 인천 상륙작전 같은 걸로 나라를 구하고 전쟁을 네네. 승리를 이끌고 평소에는 국무총리로서 이제 대통령을 좀 보조하면서 뭐 나라의 번영을 이끌어 나갈 만한 그런 진짜 문무겸비의 큰 인재를 뜻하는 말이라고 이해를 네네. 하시면 됩니다. 이게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정도 수준의 인재는 근데 사실 있을 수가 없잖아요. 뭐 네. 전쟁이 나면 해병대 사령관이 되고 평소에는 이제 국무총리가 될 네. 수 있을 만한 이런 역량을 가진 사람은 사실 동서고금을 통틀어서 찾아보기 힘든데 근데 최근 이제 카카오그룹이 처한 상황은 이 정신아 대표에게 이 같은 약간 출장 입상의 자질을 굉장히 엄숙하면서도 단호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굉장히 있어 보이는 표현이고 사실 처음 듣는 사자성어인데 네. 근데 사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너무 높은 기준이잖아요. 이렇게 높죠. 정신아 대표한테 이렇게 높은 수준의 자질이 요구된다고 보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사실은 이제 가오카리만큼 높은 요구 사항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하지만 그만큼을 또 요구해야 되고 요구해야만 지금 카카오그룹이 되살아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간단한데 정신아 대표가 지금 대표로 취임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총수의 구속 기소라는 카카오 역사상 가장 큰 위기가 지금 맞닥뜨린 상황이거든요. 일단은 지난해 12월에 정 대표가 카카오 대표로 내정됐던 것은 김범수 창업자를 도와서 카카오의 약간 흐트러진 기강을 바로 잡고 인적 쇄신과 조직 개편을 이끌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내정자 신분이던 정신아 대표한테 내정하자마자 지난해 12월에 곧바로 카카오 본사에 쇄신 TF장을 맡겼다는 사실 자체도 이런 점을 잘 보여주고 그러니까 약간 정신아 대표 혼자서 진짜 전권을 갖고 경영을 이끌어 나가라고 이게 임명했다기보다는 김범수 의장의 이제 오른팔이나 조력자가 돼서 김범수 의장을 좀 보조해갖고 같이 카카오그룹을 개혁하자 네. 이렇게 보는 게 맞거든요. 그때까지는 그랬군요. 그러니까 총사령관이라기보다는 약간 뭐 재상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약간 삼국지라든지 뭐 중국 구전으로 치면은 그런데 자신을 이제 발탁했던 창업자가 지금은 이제 서울구치소로 가셨잖아요. 구속이 기소가 돼갖고 그리고 또 이제 언제 다시 구치소 문을 나올 수 있을지 이야기 없죠. 예. 최악의 상황에서는 구치소에서 감옥으로 바로 갈 수도 있는 거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신아 대표는 창업자의 지원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재계 순위 15위에 그런 대기업 집단을 이끌어야 되는 이제 상황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뭐 재상이 돼서 재상으로 임명돼서 이제 막 정사를 돌보려 할 참에 갑자기 이제 큰 전쟁이 터져갖고 이제는 재상이 아니라 총사령관이 돼갖고 뭐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쓴 채 이제 칼을 차고 전쟁에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좀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현재 이제 카카오그룹의 상황은 뭐 바람 앞에 등불, 그러니까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이라고 풍전등화처럼 이제 위태로운 처지인데. 지금부터는 이번 방송에서는 정신아 대표 앞에 놓여 있는 5가지 시나리오와 정신아 대표가
하나하나 좀 처리해야 되는 주요한 과제 4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얘기를 해보면 지난해 12월에 네. 사실 정신아 대표님이 카카오 대표로 임명됐다는 소식 자체가 굉장히 쇼킹한 뉴스였어요. 약간 좀 깜짝 놀라신 분들 많았죠. 정말 파격적인 발탁 인사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렇게 정말 다들 놀랐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 대표의 내정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IT 업계에서는 뭐 깜짝 발탁 인사다 이런 반응이 많았었는데 그 이유는 간단해요. 정 대표 역시 카카오그룹의 그 벤처 캐피털 계열사인 카카오벤처스의 그 대표였긴 했지만 카카오벤처스는 카카오그룹의 여러 주요 계열사들 중에서도 매출과 인력수가 모두 다 거의 최하위권에 들어가는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군소 계열사라고 물론 역할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데 뭐 벤처 투자라니까 굉장히 중요한데 역할 자체는 중요하지만 규모로는 사실 굉장히 작은 계열사였거든요. 일단은 지난해 기준 카카오벤처스의 매출은 162억 원이었고 영업 손실은 290억 원이었어요. 근데 뭐 손실 그런 거야. 어차피 뭐 벤처의 뭐 특성이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넘어가죠. 근데 인원수도 굉장히 여기 적은 데거든요. 지난 3월 기준 직원 수가 이제 27명에 불과한 굉장히 근데 이제 원래 벤처 캐피탈들이 원래 그렇잖아요. 근데 뭐 이 정도면은 벤처 캐피탈 치고는 그렇게 적은 수는 아니지만 일반적인 뭐 IT 기업하고 비교하면은 굉장히 작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 정 대표를 주요 계열사 대표 중에서 가장 이제 말석에 앉아 있는 예를 들어서 김범수 의장이 여기 있으면은 정신아 대표는 저쪽 정도에 앉아 있는 그런 계열사 대표로 비유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맞는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카카오그룹 자체는 약간 회의할 때 보니까 원탁에 앉아서 하시더라고요. 약간 그렇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비유적으로는 그렇다고 볼 수 있고. 근데 그 무렵에 카카오에서는 1년 사이 CEO만 이미 막 3차례가 교체가 됐었거든요. 정 대표가 내정됐을 때 당시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여민수 대표하고 류영준 내정자 그 체제가 있었는데 그게 남궁훈 단독 대표 체제로 바뀌고 그게 또 남궁훈 홍은택 각자 대표 체제로 바뀌고 그게 또 다시 홍은택 그 단독 대표로 간 다음에 그 다음에야 이제 정신아 이제 단독 대표로 이렇게 체제가 바뀌었는데 김범수 창업자는 이런 되게 혼란의 고리를 이제 끊어낼 하나의 그 방법으로 외부 출신 인사로서 그룹 내 이너서클과는 뭐 어느 정도 한 발자국 정도 떨어져 있다고 평가를 받는 정신아 대표를 약간 파격 발탁하는 그런 선택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궁금한 게 정신아 대표가 이제 카카오 대표로 선임되기 전에 주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알기로는 정신아 대표가 카카오그룹에 입사한 지 딱 10년째가 되는 시점에 지금 카카오 대표가 됐다 이렇게는 알고 있거든요. 정신아 대표 같은 경우에는 2014년에 카카오벤처스의 파트너 그러니까 뭐 상무급입니다. 거기로 입사를 했고 그리고 카카오그룹의 대표로 임명되기 전까지는 그룹 내 이제 투자 분야 참모로서 역할을 해왔습니다. 카카오 입사 전에 좀 경력을 보면은 보스턴 컨설팅 그룹 굉장히 유명한 뭐 컨설팅 회사죠. 그리고 이베이 아시아 태평양 전략 매니저 등의 그 직책을 거쳤고요. 입사 직전에는 그 NHN 비즈니스 플랫폼에서 수석 부장으로 일하면서 전략과 사업계, 서비스 출시 등의 뭐 이제 현장 업무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 이제 카카오비즈니스 입사하셨고 2018년에는 약간 공동 대표가 되셨고 그 이후에 또 이제 단독 대표로 하시면서 이제 벤처 캐피털리스트로 활동하셨고 화려하네요 경력이 아주. 네. 뭐 VC 대표로서는 이제 뭐 당근마켓, 블라인드 등 이후 약간 빠른 성장세를 보여준 스타트업들에 대해서 투자를 해갖고 능력을 인정받으셨는데 다만 이제 테라 루나 사태가 있었잖아요. 네 있었죠. 그 사태 주범인 가상자산 업체 테라폼레스의 자회사 플렉시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네. 여기에 2019년에 투자를 했던 거는 좀 약간 아쉬운 점으로 남긴 합니다. 이처럼 정신아 대표는 지난해까지는 카카오그룹의 IT 스타트업 투자를 총괄하는 카카오벤처스 대표로서 김범수 창업자에게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약간 뭐 조언하고 뭐 알려드리는 그런 참모형 계열사 대표의 역할을 좀 해왔다고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전에 선표님이 카카오의 상황에 대해서 바람 앞에 등불이다, 풍선 등화의 위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이런 위기 상황에서 정신아 대표가 구원투수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요 앞에 어떤 길들이 놓여져 있는지.
사실 정신화 대표가 수습해야 하는 위기 상황은 결코 만만치가 않은데 근데 상황이 쉽지 않은 만큼 만약 정신화 대표가 이번 위기를 잘 극복하면은 뭐 카카오의 이순신, 뭐 카카오의 잔다르크 같은 그 평가를 받을 수도 저는 네네.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네. 난세는 또 영웅을 만들고 영웅이 또 신화를 만드는 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큰 위기가 있을 때 어떤 역량을 보여주냐에 따라서 본인의 이제 업계에서의 그 입지라든지 명성도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약간 2010년대 IT 업계에서 활동했던 CEO 중에서 가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가장 유능하셨던 분은 한성숙 전 네이버 대표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정신화 대표가 이번 위기를 잘 극복을 한다면 2020년대는 약간 뭐 정신화 대표의 시대였다. 이 정도 얘기까지 들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그만큼 위기가 너무 크기 심각한 때문인데. 위기라 제가 알기로 지금 정신화 대표 앞에 놓인 길을 네. 임진왜란 당시에 여러 인물 유형이 빗대서 준비를 하셨잖아요. 예, 좀 재밌게 한번 해보려고. 그러면 저희 하나씩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어떻게 준비를 했냐면 뭐 임진왜란 당시에 그 인물들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 네. 첫 번째는 이제 이순신의 길이 있고 동네 부사 송상현이라는 분이 있어요. 아, 예, 누구지? 네. 그분이 있고 신립의 길, 신립의 길. 원균의 길, 그리고 무명소졸의 길 이렇게 좀 나눠서 알아봤는데 좋습니다. 일단은 방금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신화 대표의 가장 좋은 미래는 이순신의 길이죠. 현명한 전략과 강한 조직 장악력을 바탕으로 창사 이래 초유의 위기를 극복하고 카카오를 오히려 지금보다 더 성장시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존경까지는 아니더라도 카카오를 최소한 지금처럼 이제 사회적 지탄과 비판의 대상에서는 좀 벗어나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모든 좋은 시나리오를 다 모으면은 이순신의 길이 되는 겁니다. 정말 지금 들어보니까 이거는 정신화 대표님뿐 아니라 정말 임직원들, 주주들까지도 가장 원하는 시나리오가 아닌가 싶은데 근데 어쨌든 정신화 대표가 그 임명된 게 그 조직의 큰 위기가 터지기 전이었잖아요. 전이었죠. 네, 거의. 그러니까 깜짝 발탁이 그렇게 됐는데 요것도 사실 이순신 장군의 일대기와 겹치는 부분이 좀 있지 않나. 근데 뭐 이순신 장군과 그런 거를 너무 비교한다는 거는 네. 너무 좀 약간 좀 부담이 됩니다. 저도 이순신 장군 예, 같은 워낙 위인이셔서. 그리고 이제 카카오의 현재 상황은 사실 카카오가 좀 자초한 측면이 크잖아요. 너무 많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과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거는 좀 그렇긴 하지만 근데 뭐 임진왜란 당시의 왕이었던 선조가 굉장히 무능했던 왕으로 불리잖아요. 암군이라고 암군. 하거든요. 어두울 군주라고 네, 해갖고 네, 네. 되게 막 이순신 질투하고 맞아. 뭐 삼도 수군 통제사로 되게 잘 싸우고 있었는데 이순신을 파직하고 뭐 백의종군 시킨 다음에 그걸 또 이제 원균한테 맡겨갖고 조선 수군을 완전히 이렇게 거의 이제 격파당하게 만들고 하지만 이런 선조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제 잘했다고 평가받는 게 임진왜란 직전에 거의 1년 전이었거든요. 네네. 1년 전이었는데 이순신을 7계급 특진시켜갖고 와. 전라자수사로 임명했다는 거. 네네. 그거 하나만은 이제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렇군요. 만약 그 정신화 대표도 약간 뭐 7계급 특진까지는 아니지만 뭐 계열사의 그 말석 대표에서 지금 카카오 그룹의 수장이 됐고 만약에 이거는 진짜 가정이지만 뭐 꼭 무탈이란 법도 없다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이번에 카카오 그룹을 잘 살려내시면은 그런 면에서는 이제 유사성이 더 크게 이제 발휘가 되는 거죠. 이순신의 길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응원드리고 싶고요. 예. 그렇지만 어쨌든 두 번째 시나리오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동네 부사 송상현의 길이라고 예. 있는데 뭐 하시는 분이 잘 모르시는 분일 수 잘 있는데 모릅니다. 그 동네라는 데가 약간 부산 쪽이에요 요즘. 예. 부산 쪽인데 일본군하고 거의 첫 번째 격전을 벌였던 데인데 아 그렇겠네요. 그 일본군 고니시 유키나가라고 하는 일본 선봉장이 와갖고 송상현 동네부사 송상현한테 했던 말이 우리는 이제 조선을 정벌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명나라를 치려고 하니까 그냥 길 문만 열어주면 우리가 그냥 조용히 가겠다. 이게 정명가도라고 하거든요. 명나라를 정벌하기 위해서 이제 길을 빌려달라. 근데 이때 이건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잖아요. 완전 진짜 네 헛소리죠. 네. 이때 그 동네부사 송상현이 했던 말이 싸우다 죽기는 쉬우나 길 빌려주기는 어렵다. 이렇게 한 다음에 엄청나게 또 격전을 벌였어요. 근데 당연히 우리는 약간 전쟁 준비가 좀 부족했고 병력도 적으니까 끝까지 싸우다 결국은 전사하게 되셨는데 비록 그 전투에서는 패했으나 뭐 병사들뿐만 아니라 그 동네성에 있는 백성들까지 힘을 합쳐서 왜군과 이렇게 싸우다가 장렬히 전사한 그런 지휘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정신아 네. 대표가 최선을 다해서 뭐 선의로 그리고 열정을 다해서 카카오를 위기에서 극복하려고 했고 또 전략 자체도 좀 잘 세웠으나 조직 자체의 그 역량 부족과 또 사내 반대 세력의 비토, 조직적인 아. 비토와 음해로 인해서 뜻을 이루지 못했을 경우에는 이제 동네 부사 송상현의 길을 걸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 너무 슬픈 게 어째 엄청 열심히 노력했는데 결국 실패로 끝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실패로 끝납니다. 지금 아이, 너무 슬퍼요. 동네에서 사업하시는 동네 자영업자분들도 사실 마음만은 정신아 대표하고 못지않아요. 왜냐면 자신과 자기 가족의 생계가 걸린 건데 누가 열심히 안 하겠습니까? 근데 열심히 해도 대부분이 실패하는 게 비즈니스고 어떻게 보면 인생이죠. 사실 게을러서 실패하는 경우도 많지만 저는 열심히 하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보거든요. 열심히 꼭 그 성공에 아니 연결이 되긴 하지만 네, 바로 예, 그렇게 필요 조건이지 또 충분 조건은 아니라는 생각도 들어갔고요. 마음이 아프지만 네.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빠르게 세 번째 길에 대해서 좀 그 신립의 길이었죠. 신립은 이제 알만한 분은 네, 아시는 알아요. 분이 많은데 신립은 알아요. 당시 이제 조선 최고의 용장이라고 불렸던 분인데 하지만 일본군에 약간 조총으로 무장을 했는데 그 일본군을 우리가 좀 배수진을 치고 기병대로 한번 맞서 싸우겠다. 약간 좀 무모한 그러게요. 전략을 펼쳤어요. 왜냐면은 문경세제 쪽에서 그 약간 거기는 되게 골짜기가 높고 그렇거든요. 네. 거기서 일본군을 급습을 했으면은 상대적으로 그 이길 확률이 높았다는 네. 게 후대뿐만 아니라 당대 그 사람들의 평가였거든. 당대 그 지휘관들의. 근데 약간 우리는 좀 약간 무모한 전략을 펼쳐갖고 이분은 이제 다 전군이 다 이제 몰살을 했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전략도 없이 그냥 의욕만 앞서갖고 그 멧돼지처럼 달려들었다가는 그러다가 또 카카오가 또 역성장을 하게 되면은 이제 정신아 대표가 이제 신립처럼 굴었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될 수밖에 없죠. 아니 그렇게 대단한 용장인데 완전 무능한 전술을 폈네요. 근데 이제 정신아 용장이라고 했지 제가 지장이라고는 안 했습니다. 그렇구나. 신립의 길이 안 좋네요. 근데 안 좋죠. 그래도 최악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최소한 그 네. 도덕적인 문제는 없는 네. 거잖아요. 열심히는 어떻게 하려고 했던 거고. 최악은 역시 원균의 길 아닙니까? 제가 난중일기를 사실 몇 번 읽었었는데 네. 난중일기 보면 진짜 원균을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이순신 장관이 평소에도 좀 말씀이 좀 타인에 대한 평가 기준도 까다로운 편이셨는데 원균은 진짜 싫어하세요. 약간 그렇군요. 원흉이라고 표현한 것도 있어요. 원흉 성이 원자에다가 그 흉아 흉자 써갖고 원흉은 어찌 일하는가. 진짜 싫어하세요. 그렇구나. 그렇다면 원균의 길은 대체 어떤 시나리오일까? 딱히 설명할 필요가 없는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 효과적인 전략도 일단 마련하지 못하고 조직도 장악하지 못했는데 거기다가 이제 개인의 사리 사유까지 더해져서 조직을 운영하게 될 경우 맞게 될 이제 최악의 상황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카카오의 총수 유고 상황은 앞으로도 이제 상당 기간 이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또 김범수 창업자가 구치소에서 나와갖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더라도 경영 현안을 챙기는 일은 앞으로 이제 몇 년 동안은 힘들 거라고 봐요. 대법까지도 갈 거니까 검찰도 이렇게 한번 물면은 절대 놓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정신아 대표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데 근데 그의 판단을 만약 정신아 대표 판단을 잘못 내리면은 그 7천량 해전에서 일본 수군한테 완전히 그 박살났던 조선 수군의 꼴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카카오 그룹 자체가.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뭐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굉장히 들으면서 살이 떨리는데 예. 마지막 시나리오가 뭐였죠? 마지막 시나리오는 그냥 무명소졸의 길이라고 했는데 그냥 예. 쉽게 무명소졸이라는 거는 이름 없는 보조할 것 없는 졸장부 그냥 지나가는 예. 엑스트라 같은 존재라고 보면 되는데 네. 그 최근 보면 이제 카카오 CEO들이 몇 년 사이에 굉장히 그 단명했잖아요. 빨리빨리 막 되게 교체됐잖아요. 몇 달 많이, 있다가 예. 바뀌고 그냥 이제 주주들이 딱 봤을 때 뭐 주주나 이제 이 오너가 봤을 때 아무래도 정신아 대표한테 맡기면 안 되겠다. 빨리 갈아야겠다 해갖고 그 만약에 한 내년 이맘때쯤 갈리거나 그러신다고 하면은 그냥 무명소졸로 그냥 지나가셨구나 이렇게 그냥 뭐 보고 넘길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되게 절묘하게 잘 맞아 떨어지네요. 이순신 장군이 배 12척 있으니까 한번 싸워보자고 했을 때 어떤 놈은 또 배 한 척 몰고 도망가는 놈도 있거든요. 진짜요? 네, 배 한 척 그리고 뭐 이순신 장군이 그 명량에서 싸울 때도 부하 장수들이 막 뒤에서 1시간 동안 지켜만 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대장은 앞에 나가 싸우는데 온갖 인간 군상들이 전쟁에서는 발휘가 되기 때문에 평소에는 굉장히 무슨 용기 있고 막 군자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막상 위기가 터지면 막 도망갑니다. 그 카카오도 한번 보세요. 맞아요. 카카오 CEO 중에서 제가 어떤 분이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어떤 분은 내가 그 카카오 딱 하더니 주가 15만 원으로 회복하겠습니다 하고 메타버스로 한번 가겠습니다 했는데 몇 달 뒤에 갑자기 본인이 이제 몸이 아프셔갖고 맞아. 사직을 하셨어요. 네. 근데 몸이 아프면 사직해야지 어쩌겠습니까? 근데 사직하자마자 본인 업체를 또 창업을 하셨어요. 맞아. 아 그러네요. 누군지 이름은 말 안 하겠지만. 말하면은 좀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온갖 인간 군상들의 그 이기적인 그 면모가 드러나는 게 이런 위기 상황에서 드러나요. 좋을 때는 안 드러나요. 좋을 때는 우리끼리 그냥 스탁옵션으로 빨리 빨아먹죠. 이렇게 대동단결해서 스탁옵션 빨아먹읍시다. 뭐 이렇게 가는데 위기 때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예. 확실히 정말 역사적 상황, 인물들에 빗대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정말 이해가 쏙쏙 되는데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5가지 유형은 알아봤고,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정신아 대표 앞에 있는 구체적인 과제들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4가지로 정리를 좀 하셨다고. IT 업계에서는 이제 정신아 대표가 벤처 투자자로서는 능력이 좋은 건 분명히 인정한다. 그거는 뭐 기록 그 트랙 레코드가 있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조직 운영 역량이 어느 정도나 될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거의 이제 15,000명, 뭐 2만 명 가까이 되는 그런 조직인데 30명 조직을 이끌다가 갑자기 그 한다는 거는 좀 걱정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군대로 치면 거의 그 인원수만 놓고 보면 소대장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막 군단장을 하는 거니까 엄청나게 그 축축축 그 다루는 조직의 규모 자체가 커진 거잖아요. 그래갖고 그 전에는 약간 김범수 창업자가 구속되기 전에는 그냥 김범수 창업자의 우산 밑에서 그 약간 김범수 창업자가 지시한 몇 가지 사업만 집중적으로 하면 되는 약간 기능형 CEO였는데 기능형 참모형 CEO였는데 이제는 진짜로 약간 거의 이제 이끌어 나가야 되는 그런 총사령관이 됐으니까 약간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거는 자연스러운 거고 이거는 이제 정신아 대표가 능력을 통해서 능력과 성과를 통해서 입증을 해야 되는 건데 정신아 대표가 처리해야 되는 과제는 저는 크게 4개가 있다고 봐요. 그럼 첫 번째 과제 뭔가요? 첫 번째 과제는 조직의 구심력을 강화하고 인적 쇄신.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은 도려내야 될 부분은 도려내야 된다 이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카카오는 이제 그동안 국내 대기업들 중에서도 그 자회사 경영진들한테 가장 큰 자율성을 그 부여해온 회사였어요. 그런데 이 같은 자율 경영 시스템이 애초 의도와는 달리 방종과 일탈로 변질되는 경우가 참 많았죠. 2021년 말에 있었던 유영준 카카오페이 그 전 카카오페이 대표와 고위 임원들의 먹튀 논란이 이런 방종과 일탈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래갖고 김범수 창업자를 비롯해서 카카오그룹의 수뇌부도 더 이상 이 문제를 묵고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갖고 이제 중앙 집권적인 체제를 좀 더 강화해야겠다. 그래갖고 이제 좀 약간 몇 가지 이제 대안을 내놨죠. 올해 초부터는 이제 그룹의 13개 계열사 대표들과 함께 뭐 CA 협의체 그런 협의체를 설립을 했는데 김 창업자와 정 대표가 약간 공동 의장을 맡고 김 창업자가 다시 CA 협의체에 산하 경영쇄신위원회 위원장을 맡아갖고 약간 개혁을 진두지휘하겠다 이런 구상이었습니다. 근데 CA 협의체가 정확히 어떤 일을 한 건가요? CA 협의체는 약간 코퍼레이트 그 얼라이먼트라고 해갖고 약간 뭐 그 기업의 현안들을 조정하는 데인데 그 CA 협의체에는 여러 가지 그 산하위원회가 있어요. 그 협의체 안에 산하위원회가 있는데 뭐 계열사 대표들이 약간 위원으로 참석합니다. 그래갖고 그룹 차원의 어젠다를 발굴하고 경영 대전략을 수립을 하고 또 각 계열사의 핵심 성과 지표 KPI는 무엇을 할 것이로 하고 무엇을 할 것이며 현재 진행 상황 어떤지를 이제 점검을 하고 뭐 우리는 앞으로 투자를 어디에 해야 되냐 이런 거를 이제 점검하는 게 위원회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열사 CEO를 비롯한 고위 임원들의 인사 업무를 좀 지원하고 조정하는 것도 여기의 역할인데 그 CE 협의체 출범 이후 카카오그룹에서는 매월마다 주요 계열사 CEO들이 모이는 이렇게 그룹 협의회도 이제 개최를 해왔어요. 그래갖고 근데 지지는 날, 그러니까 지난 7월 25일에 김범수 창업자가 구속된 이후에는 원래는 이제 매월에 한 달에 한 번씩 했었는데 이런 그룹 협의회를 이제 매주마다 개최하면서 약간 비상 경영 체제에 좀 들어간 거죠. 뭐 이거를 이제 정신아 대표가 좀 주재를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이제 문제가 있는 게 이런 뭐 CA 협의체도 있고 뭐 그룹 협의회도 있는데 IT 업계 일각에서는 약간 현실적으로 이런 얘기를 해요.
카카오벤처스보다 매출이나 영업이익, 임직원 수 등 모든 면에서 훨씬 더 큰 규모의 사업체를 더 오랜 기간 이끌어온 핵심 계열사들 대표들이 그 핵심 계열사의 대표와 고위 임원들이 김범수 창업자가 지금 6.25 상황이잖아요. 김범수 창업자가 뒤를 받쳐주지 못하고 있는 정신화 대표의 그 지위를 과연 얼마나 따를 수 있을지, 얼마나 따를지 이거에 대해서는 약간 좀 의구심을 표하는 분들이 많아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약간 우리가 또 조선 시대를 보면은 뭐 문종이 승하한 이후 단종이 왕위를 계승했으나 단종은 되게 어렵고 근데 그 단종의 위에는 거의 이제 뭐 수양대군, 안평대군 같은 거의 약간 호랑이 같은 숙부들이 있었잖아요. 그래갖고 결국 이제 단종은 제대로 뜻을 펴보지도 못한 채 이제 유명을 달리했는데 예. 그런 사태가 카카오에서도 좀 약간 재현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카카오에도 약간 기세 등등한 약간 수양대군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수양대군도 있고 안평대군도 있고 또 김종서와 황보인 네. 같은 역할을 해갖고 정신화 대표 측에 서 있는 사람들도 있고 사실 그렇거든요. 이게 참 절묘하게 참 잘 맞아 떨어지네요. 그렇지만 어쨌든 카카오의 미래를 위해서는 그래도 정신화 대표가 단종이 되어서는 안 될 거라고 기대를 해보고요. 모르죠. 또 이제 수양대군이 집권해갖고 잘 이끌면 그것도 뭐 꼭 전문 경영인의 그 씨가 따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왕후 상상의 씨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되든 잘 이끌기만 하면 되죠. 뭐 맞습니다. 꼭 두 번째 과제 뭔가요? 준법 경영의 원칙 확립 및 조직 전체 윤리의식 강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너무 중요하네요. 사실 너무 뻔한 말 같지만 윤리의식은 굉장히 중요해요. 현재 이제 카카오가 검찰을 비롯한 사정기관으로부터 집중적인 조사와 수사를 받고 있잖아요. 뭐 또 일일이 또 말씀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으나 김범수 창업자의 SM 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정 의혹, 카카오 엔터의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처스 고가 인수 의혹, 카카오 모빌리티의 가맹택시 콜 몰아주기 의혹, 김범수 창업자와 카카오 관계사 임원들의 가상화폐 클레이 횡령 배임 의혹 등에 대해서 수사와 조사를 받고 있고 그 결과 이제 누차 얘기했듯이 김범수 창업자와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는 구속 기소됐고 홍은택 카카오 전 대표와 김성수 전 카카오 엔터 대표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그 카카오 법인경 역시 SM 그 사태 관련해 갖고 지금 맞아요. 이제 재판에 넘겨졌고 많은 일이 있었네요. 또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또 최근에는 카카오의 한 임원이 카카오가 이제 하이브하고 이제 그 SM 엔터를 둘러싸고 막 굉장히 쟁탈전을 벌였을 때 SM 엔터 주식을 또 몰래 대량으로 매도 뭐 이렇게 막 거래해갖고 수십억 원의 이제 시세 차익을 거뒀다 이런 의혹도 새롭게 제기됐는데 바람 잘 날 없다 진짜. 사실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잖아요. 무죄 추정이야말로 이제 근대 이제 법치주의 국가들을 뭐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인데 아직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뭐 김범수 창업자를 비롯해서 카카오 고위 임원들을 뭐 저희가 재단할 수는 없어요. 맞아요. 예단할 수도 없고. 재판 결과가 아직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재단을 해서는 안 되긴 합니다. 그런데 카카오가 지난 10년 동안 엄청 급속 성장을 해오면서 네. 윤리 경영을 일정 부분 도외시한 건 아니냐. 그런 비판은 저는 충분히 맞는 말이죠. 솔직히. 맞는 말이고 타당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 카카오페이 그 류영준 전 대표와 그 고위 임원 일당의 먹튀 사건도 약간 그런 거에서 나온 거고 사실 이제 뭐 기업한테 성인군자가 되라고 요구할 수도 없고 그건 비현실적이죠. 기업이 도덕군자가 될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하지만 그 성인군자가 되라고 요구하는 것과 불법, 탈법, 편법을 일삼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 완전 다른 문제거든요. 그런 식으로 약간 불법, 탈법, 편법 그런 거 하면은 결국은 여론하고 사법부한테 철퇴를 맞게 돼요. 진짜로 이렇게 진짜 확 철퇴를 맞아갖고 이거는 약간 대한민국이 민주화된 이후로 비록 잠깐 시차가 있었죠. 시차가 있었지만 항상 그래도 어느 정도 실현되어 온 정의의 원칙이거든요. 대원칙이에요. 경험칙이고. 특히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수 의존형 기업인데 이런 국민들에 대해서 지금 막 이런 기업에 대해서 국민들이 되게 부정적인 여론이 높고 비판적인 목소리가 높으면은 당연히 뭐 검찰, 경찰, 뭐 공정위, 국세청 이런 데 나서갖고 집중 타깃이 될 가능성이 수출 대기업들보다는 훨씬 더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가고 있죠 실제로. 이미 됐죠. 그래갖고 이 같은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직원들의 윤리의식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 도덕 재무장을 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상투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있어야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좀 벗어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일 필요한 것 같아요. 카카오한테.
정말 근데 좀 듣다 보니까 지금 2개까지밖에 안 봤는데도 예, 예. 정말 정신아 대표 앞에 놓인 과제가 정말 만만치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순신이 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 어렵네. 그 예. 나머지 2개도 지금 남아 있잖아요. 예. 뭔가요? 세 번째 과제는 이제 AI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는 경쟁 우위 확보인데 지난달에 이제 카카오의 2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이 있었잖아요. 네. 거기서 정신아 대표가 이제 카카오의 성장 전략에 대해 설명했는데 사실 근데 IT 투자업계에서는 저거는 기존 서비스를 좀 약간 예쁘게 좀 개선하는 수준이지 중장기적인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근본적인 전략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셨고 근데 카카오가 최근에 이제 부침이 있긴 했지만 네. 한국을 대표하는 IT 기업인 건 확실한데 그럼요. 네. 그런 IT 기업치고는 약간 중장기 성장 전략이 좀 허술하고 지나치게 안정 추구적이고 약간 획기적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약간 카카오가 성장할 수 있었던 거는 PC에서 모바일로 IT 산업의 그 패러다임이 급변할 때 그 거대한 그 흐름에 올라타서 급속한 성장을 이뤄냈던 건데 근데 지금 약간 어떻게 보면 모바일에서 AI로 다시 한번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건데 현재는 이제 그 패러다임 변화에서 좀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세 번째 과제까지 봤는데 사실 제가 마지막 과제는 아까 살짝 봤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진짜 일반 국민들한테 가장 밀접한 과제가 그렇죠. 아닌가. 예, 말씀해 주시죠. 제가 이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서 가장 인상 깊게 읽은 구절이 있어요. 뭐죠? 군주론도 좋아하는데 사람들은 부모를 살해한 원수는 잊을 수 있어도 자신의 재산을 뺏어간 원수는 절대 잊지 못한다는데 굉장히 마키아벨리 같은 사람 보면은 인간 본성에 대해서 깊이 맞아요. 탐구한 사람인데 카카오가 요즘 우리 국민들한테 엄청나게 욕먹는 이유는 진짜 간단합니다. 이게 가장 큰 네. 이유라고 생각하는데 그 주가가 지금 2년 동안 거의 와, 바닥을 기고 있잖아요. 맞아요, 최근에는 맞아요. 막 5만 원 이하로도 떨어지고 네네. 했고. 근데 이게 뭐 카카오만 그런 게 아니고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등 모회사와 자회사들의 주가가 너나 할 거 없이 막 엄청 급락을 했어요. 거의 뭐 4분의 1 토막, 5분의 1 토막까지 그렇게 가고 있는데 이런 상태가 2년 정도 이어지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을 하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답하니까 당연히 카카오 기사만 나오면 욕을 하고 비판을 하시고 댓글 비난하고 다시고. 그런 거 손가락질하는 건데 일단 카카오 그룹에 대한 이제 국민들의 그 여론을 조금이나마 긍정적인 방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실적을 향상을 해갖고 그것도 시장의 신뢰를 회복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주가를 회복시키는 일이 굉장히 이제 급선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것만 처리하더라도 지금처럼 카카오가 국민들한테 약간 차가운 시선을 받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맞아요.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 앞에 3가지 과제를 잘하면 4번째 과제는 저절로 해결될 수도 있다. 뭐 이렇게도 생각이 되는데요. 예, 어쨌든 오늘 방송 굉장히 준비하느라 고생이 너무 많으셨을 것 같아요. 듣는 아닙니다. 저희는 굉장히 꿀인데 확실히 이게 역사에 빗대서 설명을 하니까 정말 쏙쏙 들어오는 게 있고 이해가 너무 잘 돼서 좋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방송에서 살펴본 것처럼 정말 카카오 정신아 대표 앞에 놓인 과제가 만만치 않은 정도가 아니라 사실 난이도가 정말 극악이라고 해도 될 정도입니다. 어쨌든 그래도 우리가 오늘 이 방송을 하는 것도 어쨌든 정신아 대표를 비롯해서 카카오 그룹의 임직원 분들이 정말 일치단결을 해서 정말 현재 카카오가 처한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부디 극복 잘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도 이번 방송을 찍은 거거든요. 그 마음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IT 테크 업계의 정말 최신 이슈에 대해서 이렇게 새로운 시도도 해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쉽고 재미있고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리는 아웃스탠딩 쇼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고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